최근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거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생긴 핵연료와 접촉한 물을 다핵종 제거 설비로 희석해 바다에 수십 년간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인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수산업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제원자력기구 측 입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였던 고토 박사는 아무리 희석했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에너지 및 환경법 전문가인 에밀리 에먼드 교수는 방사성 핵종의 문제는 과학이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시한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미래의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줄지 모르는 방사능. 하지만 이런 위험한 방사능이 과거부터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8년 침대업계를 뒤집어 놓은 대진침대 라돈 사태. 당시 대진침대에서 매트리스 실내 기준치를 최대 9배 뛰어넘은 다량의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먼저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무엇인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 중 하나로 사람이 흡입할 때 몸속으로 들어와 폐나 기관지에 달라붙어 DNA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국제보건기구와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흡연 다음으로 높은 폐암 원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비흡연자 폐암과 여성 폐암 원인의 1순위인데다 라돈 침대를 사용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백혈병 확률도 5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위협적인 라돈은 2018년 대진 침대뿐만 아니라 2019년 유명 침대 브랜드인 실리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실리 침대에서 라돈 안전 기준인 연간 1mS를 최대 4배 가까이 초과한 양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침대에서 자는 동안 흉부 엑스레이를 13번가량 촬영한 정도로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나오는 위험한 침대에 장기간 몸을 맡긴 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방사능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명 침대 브랜드들의 현주소는 어떤지, 라돈 관련 논란이나 인증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서서히 라돈 사태가 잊혀갈 때쯤 실리는 또 한 번 라돈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5월 10일번가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하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한국표준협회의 라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당 공식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일부 실리 오프라인 매장 또한 한국표준협회 라돈 인증서를 비치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측은 실리 침대가 향후 라돈 안전 미인증 모델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렸고, 실리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 중에 있다고 당시 전했습니다. 이후 기사에 따르면 실리코리아 윤종효 대표는 올해 6월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표준협회에서만 인증을 받아야만 인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한 기사에선 라돈 안전 인증을 무단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의문을 남기고 있고,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면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안전을 의심하지 않도록 했으나 무단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룸의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 슬로우베드도 라돈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슬로우베드가 신제품 올라운드를 선보이면서 네이버 쇼핑 내 상품 페이지에 한국표준협회 라돈 인증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알고 보니 슬로우베드는 한국표준협회가 아닌 민간 라돈 검사업체에서 라돈 수치를 측정해 단순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시험 성적서는 측정 검사와 현장 검사를 하는 한국표준협회 인증과 달리 전문성이 떨어져 신뢰성이 낮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에이스 침대는 2019년 침대업계 최초로 한국표준협회 라돈 인증을 획득했지만 2021년 이후 갱신을 하지 않고 있고, 이외에도 에이스 침대는 올해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색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조를 위반해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메모리폼 매트리스로 유명한 템퍼는 국내 라돈 인증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2018년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라돈의 그림자는 거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으나 라돈 침대를 제조 및 판매한 것이 불법 행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또한
미래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된 어패류를 먹어서 피해를 입어도 오염수로 인한 피해인지 증명하기 어렵다고 일본의 한 인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방사능 위험과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적인 부분을 가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라돈 침대 사태. 우리의 안전과 미래의 환경을 위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